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건데요. 472, 380으로 입력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거 지금 푸는 방법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푸셨더라고요. 아예 그냥 반복문을 이렇게 좀 적절하게 사용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GPT한테 물어봐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푸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봤어요. 472, 385 이렇게 했을 때 요 인덱스 값 2번째, 1번째, 그리고 0번째 그 인덱스를 구해와서 그거를 인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고, 여기 목 구하는 거랑 나머지 구하는 거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도 풀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뉴에서 파이썬 파일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프린트해서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그래서 넘어는 인풋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자, 우선 제일 쉬운 거는 이거 두 개를 각각 인트로 변환해서 곱하는 거죠. 이게 제일 쉽죠. 이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run solve 01 하시거나, 아니면 맨 위에 요거 메인 눌러서 current 파일 누르시고 화살표 누르시면은 그 현재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472, 385 이거 두 개 곱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데 그 이외의 것을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입니다. 프린트에서 int num1 곱하기 int, 그 다음에 num2의 2번째, 1번째, 0번째 이렇게 하면은 사실 값이 쉽게 나오죠. 472, 385 뿅 하면은 각 자릿수 곱한 게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472 곱하기 5, 472 곱하기 8, 47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C 언어 같은 거 하다가 바로 넘어오신 분들은 이런 게 조금 적응이 안 될 거예요. C 언어에서는 문자열 처리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냐면, 얘는 문자열, 인덱스, 개념을 알 경우고, 이거는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으로 처리할 경우. 나눗셈이랑 나머지 연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죠. int num1 곱하기 int num2를 우선은 얘를 이제 나머지 10 한 거 있죠? 그거를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385를 숫자로 바꾸고, 그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요. 그 다음에 걔를 그거에 이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10으로 나눈 나머지 뭐예요? 5잖아요.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같은 값이 나오죠. 똑같이 2360이 나오죠. 2360이 나오죠. 혹시 근데 맨 뒤에 계신 분들 이거 글자 보이나요? 우리 찬사님도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0의 자리는 어떻게 구하냐? 10의 자리는 조금 길어요, 코드가. 곱하기 int num2. 자, 이거를 우선적으로 괄호로 감싸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연산을 우선 한 다음에 곱하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이거 괄호를 없애면 나머지 이 계산을 하고 나서 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괄호로 감싼 거예요. num2 부분은.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우선 얘를 자 10으로 나눕니다. 근데 10으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몫을 구해요. 그러니까 385를 그냥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38.5입니다. 하지만 10으로 나눈 몫을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버리고 싶다. 하면은 슬래시 두 번 쓰면 되죠. 그럼 38이 남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10으로 나눈 그 나머지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472, 485. 그래서 2360, 3776. 2360, 3776.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좀 쉽죠. num1 곱하기 num2 해서 요거를 자 100으로 나눈 그 몫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47238로 했을 때 2360, 3776, 1416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 박정현님 같은 경우는 리버스드라는 키워드랑 반복문을 이용해서 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파이썬의 매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바나 C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다들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푸는데 파이썬은 좀 쉽기 때문에 다들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찾으면은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파이썬의 묘미 같습니다. 물론 뭐 챗 GPT한테 물어보시거나 뉴빙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구글링해서도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리스트 진행할게요.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랑 슬라이싱 있는데 슬라이싱은 범위를 지정해서 잘라내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끝에서부터 하는 거. 2 땡땡 하면은 세 번째부터 끝까지 선택하는 거고 마이너스 2 땡땡 하면은 뒤에서 두 번째부터 끝까지 하는 거고 1부터 마이너스 2 하면은 두 번째부터 해서 자 여기 이제 1, 2, 3, 4, 5 있다고 했을 때 자, 1 땡땡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부터 선택을 해요. 두 번째부터 선택해서 뒤에서 두 번째가 4잖아요. 그 뒤에서 두 번째 거의 전 앞에 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 3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파이썬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바스크립트랑 좀 미묘하게 기분 나쁘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리스트 100번째다 값 주면은 값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자바스크립트는. 우리 테두리까지 있는 김상환님. 이름표에 테두리가 달렸던데. 저 김도희님이라는 분은 원래 오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늦게 오는 거? 아, 제가 와서 오늘? 아, 그런 거 아니고? 자, 우리 상아님 요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안 되는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뭔가 결과가 나왔고요. 결론은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이 배열은요. 1, 2, 3, 4, 5. 총 이제 5칸짜리 배열 만들어 놓고서 없는 인덱스,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에다 값을 넣으면은 그게 들어가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empty로 놓더라도 그 100번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01번째죠. 101번째 값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파이썬은 또 그게 안 돼요. 파이썬이 굉장히 직관적이다, 쉽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5칸짜리 배열 만들어 놓고서 5번째에다가 값을 넣으면은 안 된다고요. 왜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0, 1, 2, 3, 4. 그래서 여기 5번째라는 거는 6번째를 의미하기 때문에 없는 인덱스라서 안 됩니다. 오류가 나요.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5칸짜리 배열을 만들었으면 뭐 0번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4번째에다가 값을 넣는 건 되는데 5번째 값 넣는 건 안 돼요. 파이썬. 그러니까 자바나 C처럼 안 됩니다. 뭐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안 되니까. 안 돼요. 이거 오류 납니다. 이렇게 오류 나요. 자, 그러면은 값을 어떻게 추가하느냐? 값을 추가하는 방법은 어펜드라는 걸 이용해서 끝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인설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특정한 인덱스에다가 값을 슉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덧셈. 뭐 리스트 1 더하기 10.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30, 40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끼리 서로 더할 수 있다고요. 리스트끼리 서로 더하면은 이렇게 그 하나의 거대한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2개의 리스트가 합쳐져서. 그렇게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삭제하는 거는 2가지가 있는데 팝이 있고 델이 있어요. 델 하면은 그냥 완전히 삭제하는 거고요. 팝 하면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팝 했다? 그러면은 맨 끝에 있는 값을 뽑아요. 슉 뽑아가지고 A에 쏙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이 리스트 1은 100부터 5까지만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리스트 1.팝해서 0 했다, 0 하면은 첫 번째 걸 쑥 뽑아요. 쑥 뽑아가지고 B에다가 집어넣고 이 리스트 자체는 3.14, 2, 3, 4, 5만 남는 그러한 리스트가 됩니다. 델 하면은 그냥 삭제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렌을 쓰면은 그 리스트의 길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튜플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튜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튜플? 뭐예요, 튜플이? 정보처리 열심히 공부하던 홍지연님. 아까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고 계시던 것 같은데. 튜플이 뭐예요, 튜플? 튜플. 응? 뭐라고요? 그쵸? 네, 튜플 행이에요, 행. 행인데, 여기서는 그 행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거예요. 튜플은 파이썬에 우리가 여태까지 방금 했던 리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리스트랑 똑같은 건데, 2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일단 문법이 다르죠. 대괄호 대신에 소괄호를 씁니다. 대괄호 대신에 소괄호를 쓰고,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0번째 있는 값을 100으로 바꾸세요. 안 돼요. 튜플은 값 수정이 안 됩니다. 값 수정이 안 되고 여기 소괄호 써요. 소괄호. 그 2가지가 좀 다릅니다. 대신에 약간의 꼼수를 이용해서 그 늘리는 건데요. 길이 늘리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튜플 1 더하기 괄호 열고 100 괄호 닫고 이건 안 돼요. 근데 튜플 1 더하기 괄호 열고 100 콤마 괄호 닫고 하면은 끝에 100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추가하는 거는 되는데 안에 값을 수정하거나 그런 건 안 돼요. 그거는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 그 다음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자꾸 자바스크립트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객체 배웠죠, 객체. 박성호님. 예, 객체 배웠나요? 뭔가 약간 이렇게 그 이불 덮고 계시니까 여기 지금 에어컨 막 바람 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이 정상에서 눈이 싹 감긴 거예요. 그래서 성훈아 일어나 안돼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일어나. 그래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픈 사람은 이제 조는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나도 웃긴 게 나도 여기 앉아 있으면 맨날 졸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수업할 때는 누가 조는 거를 좀 못 봐요. 괴롭히고 싶어. 괴롭히고 싶다기보다는 깨워주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서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수업하시고 제가 앉아 있을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복수하세요. 이동준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예, 복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의 객체가 있잖아요. 그죠? C 언어의 구조체가 있고 자바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C샵은 배우셨나요 혹시? C샵은 안 했어요? 그 좋은 걸 안 하다니 아쉽군. 어쩔 수 없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했던 거는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둘 중에 하나만 저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하나의 변수가 두 가지, 한 가지 이상의 값을 갖도록 했어요. 그래서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값을 갖도록. 여러분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배우셨던데 그죠? 데이터베이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DJL이라는 이게 이제 그 스튜던트 테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네임 컬럼에는 이동준, 에이지 컬럼에는 34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이 그 컬럼 값이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객체에서 왼쪽에 있는 게 속성 아니면 키라고 하잖아요. 속성 아니면 키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밸류 아니면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 그 속성에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름 이동준 AG 34 뭐 랭귀지 C, C샵, 자바 이건 알겠는데 그럼 이건 뭐야? 1989라는 게 속성이 되고 그가 태어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네. 바뀌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이썬에서는 이 키를 그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 그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에요. 키를 숫자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걸 허용해 줘. 그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가 들어갈 수 있죠. DJ이라는 객체 안에 폰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값이 또 객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배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자료형을 만들 수 있고 이거 보니까 여러분 제이선 생각나지 않나요? 제이선. 그 API 가지고 오는 거 그런 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제이선이랑 뭐 또 거의 유사한 자료형이죠. 그런 객체.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거를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딕셔너리. 정식 명칭은 딕셔너리예요. 뭐 딕트라고 하기도 하고 딕셔너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식 명칭은 제가 아는 거는 딕셔너리입니다. 혹시 틀렸다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딕셔너리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딕셔너리는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아까 리스트에서는 그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에 대해서 값을 추가하게 되면은 없는 인덱스에 대해서 값을 추가하면은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났는데 여기 딕셔너리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teacher라는 딕셔너리에 두 개의 값이 있어요. 두 개의 키 밸류 쌍이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벌스라는 그 키 밸류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넣으면 돼요. 대입해서 집어넣기만 하면은 여기 추가가 돼요. 이거는 또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랑 똑같잖아요. 이거 이렇게 넣는 거. 그 다음에 del 해서 지우고 싶은 것은 지워도 되고 클리어 하면은 깔끔하게 배워지죠. 자, 그래서 이 teacher 0이잖아요. 이 teacher 0이
가장 첫 번째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0, 얘를 의미해요. 그 인덱스가 아니에요. 그 키입니다. 키. 키예요. 문 하나님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뭐 이해 못할 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은 그 학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1989가 있으면 여기에 1989가 들어갈 수 있겠죠? 어, 인덱스가 아니니까. 키니까. 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도 참 거짓, 불린 개념이 있는데 true, false 할 때 t랑 f가 대문자예요. tf가 대문자입니다. 자바에서는 true, false 할 때 t랑 f가 소문자였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t랑 f를 대문자로 적습니다. 대문자로 적고요. 그래서 뭐 1은 1이랑 같다 하면 얘는 true가 들어가고, 뭐 10이 10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false가 들어가겠죠. 맞죠? false가 들어가겠죠. false. 자, 밑에까지 다 맨 뒤에까지 다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 if문이 있고, if else, 뭐 else 이렇게 있고 while문이 있는데요. 파이썬에는 참고로 스위치문이 없습니다. 아니, 그 좋은 스위치문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파이썬 만드신 분이 스위치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파이썬에 있는 이 if문은 스위치문처럼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스위치문을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의 if문이랑 자바의 if문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너무 좀 광범위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볼까요? 우리 김지혜님, 파이썬의 if문이랑 자바의 if문이 어떤 차이가 있죠?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new 해서 파이썬 파일 추가해서 뭐 스테이트먼트 추가하고, 자, my info는 true, if my info 콜론하고 엔터 치고 프린트, 이 정보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면 우선은 조건 끝에 콜론이 붙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밑에 반드시 들여쓰기 4칸을 해줘야 돼요. 혹은 탭. 제가 알기로는 이 들여쓰기 4칸이 권장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하나, 자, 여기 아이디 보세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혹시 맨 뒤에 계신 분들 요 한글 보이세요? 조건 끝에 콜론이 반드시 붙음, 이거 보여요? 오케이. 우리 송민정님도 보이죠? 의외로 여기 있는 분이 또 안 보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이썬은요. 파이썬은 그, 그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랑은 다르게 세미콜론이 필요 없어요. 자바는 세미콜론이 필수이고 자바스크립트는 없어도 되지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그 세미콜론이 없어도 돼요. 물론 파이썬에도 세미콜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조건문이나 반복문 끝에는 반드시 콜론이 붙어야 돼. 콜론. 콜론. 콜론은 반드시 붙어야 된다. 그리고 조건을 적을 때 이렇게 적죠.
이렇게 적는데 만약에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표기하느냐? 이렇게 표기합니다.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이렇게 and라는 거를 직접 써서 표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and 대신에 이렇게 표기해도 돼요. 요거 and. 이렇게 하나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끝에 콜론, 이 조건 끝에 콜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들여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만 하시던 분들이 파이썬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들여쓰기. 왜냐면은 C#,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들여쓰기는 가독성 이상의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뭐 들여쓰기 안 해도 뭐 돌아는 가니까. 근데 얘는 들여쓰기로 돌아갑니다. 중괄호를 안 쓰고 들여쓰기로 돌아가요. 들여쓰기로.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연달아서 뭐 하고 싶다. 그럼 and라는 키워드를 쓰시거나 이거 and 하나 쓰시면 돼요. 두 개 아닙니다. 자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and 두 개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아니, 또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죠. if age가 0 or age가 100 일반적인 나이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 or 대신에 요거 적을 수도 있어요. Shift 플러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을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문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PPT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하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좀 잘 안 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나 코드를 놓쳤거나 등등등. 참고로 지금 작성한 코드는요. 제가 공유 폴더에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쓰시는 공유 폴더가 요거 맞죠? 요거 여성 인력 개발. 여기 DJ 파이썬 챗봇 말고 여기 DJ 파이썬이라고 제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올리고 있어요. 코드를. 그래서 공이 문제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건문.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공유 폴더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놓친 거 있으면은 말씀하시고, 만약에 공유 폴더에 간다 없다. 그럼 저한테 올려주세요. 얘기하시면 올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대한 게 이게 아닌 거면 좀 죄송합니다. 파이썬 짚어달라고 했는데, 뭐, 스레드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조건문, 반복문, 뭐 장난하나,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거면은 죄송하지만, 뭐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정책이 뭐요? 아, 그쵸. 맞네. 맞네. 예, 파이썬에 나오잖아요. 그죠? 파이썬 코드 정책에 나오잖아요. 좋아, 좋아, 좋아. 다행이네. 하긴 뭐, 그 정책에서 CNN, 파이썬으로 CNN 하는 거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아, 도움이 되겠네. 다행이네.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도 else문 있어요. else문. 여러분, else문 끝에 조건을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else문 끝에 조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유진님. 없죠? 없어요. 우리 노은실님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잘 보이시나요? 노은실님? 네. 좀 팔이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서 if, else. 그래서 else문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에는요, else if가 아니고 elif입니다. elif. elif, elif. 아시겠나요? elif. elif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볍게 손 풀 겸 또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건 그냥 손 푸는 문제 가볍게 봅시다. 자신의 출생 연도를 입력하고 그에 맞는 띠를 출력하도록 해보세요. 1989년은 뱀입니다. 그래서 G. 자,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